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의도 레이더 가동합니다. 레이더를 가동시켜주시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프닝을 놓칠 뻔했어요. 이 더듬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레이더를 켜고 계셔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레이더 좀 켜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총선이 끝나니까요. 양 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파티 분위기 아닙니까? 파티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예. 뭔가 좀 이렇게 조용하게 하면서도 뭐 검찰 술자리 관련돼서는 뭔가 좀 아주 강력하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군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관련된 논란이죠. 예. 네. 그렇군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양당의 분위기? 파티를 하고 말고 할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그래요?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아침부터 제가 접하는 뉴스는 우리 YTN 네. 또 TV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만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뭐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예. 지금 하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미국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예. 기준금리를 올해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예.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 경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총선 결과를 왈가왈부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여야가 협력해서 빨리 민생법안부터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네. 핵심이겠죠. 민생법안부터 통과시켜야 되는데 특검법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 소식을 좀 뒤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용산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전에 총리 비서실장 하마평에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떠들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매우 놀랐는데요. 네, 놀라셨는데.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네. 발상이 되게 과감하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예. 실은 아시다시피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론된 분의 공통점이 다 비명 계열로 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네. 이게 어떤 야당 갈라치기로 생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여야 대표회담, 그러니까 그 여야 대표회담의 영수회담, 예.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런 의견을 좀 들어보고 네.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카드 중에 하나를 고민해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불쑥하면은 오히려 야당의 반발을 좀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서 예. 좀 순서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순서의 문제였다. 배 소장님. 전 조금 이제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네. 일단은 이 무려 192대 108 이게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인준 안 하면 어떤 사람을 그렇죠. 지명을 하더라도 예. 인준이 안 되면 이게 용 빼는 수가 없습니다. 예. 용회에.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야당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비서실장 인선만 야당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야당은 당장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네. 모든 특검법을 릴레이로 계속 진행하겠다. 네. 각종 뭐 야외 장애 집회도 하겠다. 동시에 동반하겠다. 그러면은 국정이 마비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카드가 박영선, 예. 양정철 이른바 양박 카드가 나왔는데 양박 카드. 저는 양박 카드보다는 대박 카드로 가는 길이 있다. 대박 카드가 있다. 대박 카드로 가는 길은 예. 국민을 의식하면 돼요. 국민을 봐라. 왜냐하면 예. 야당도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인물, 기대감이 높은 인물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걸 가령 이제 한 첫 번째 정도는 누가 올라오든 인준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렇죠. 힘자랑. 그러면서 예. 이제 야당발 이제 발언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국민을 기만한 그런 인선이다. 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여전히 총선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경고를 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군요. 뭐 이걸 그대로 쓸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네. 이게 국민 여론이 이 첫 번째 낙마로 인해서 상당히 좀 국민 여론도 약간 들끓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도 그걸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지명되는 사람이 거의 이제 인준된다고 저는 이제 수순으로 보는데 네. 그러려면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 조사를 했는데 한 60%다 70%다. 예. 저는 그래서 아까 모두의 오늘 여의도 레이더인데 무슨 엉뚱하게 이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정도. 예. 경제나 이렇게 정치 의식을 야당을 의식해서 이 사람을 해야 야당이 인준하겠지가 아니라 지금의 엄중한 이 상황을 국제 상황이나 국내 상황이나 남북 간의 대치관계 심지어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 붙고 하는 걸 보고서 북한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뭘 해봐. 예. 왜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네. 이른바 설거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총리가 필요하다면 예. 그런 경제나 이런 인물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영선 전 장관은요. SNS에 좀 빨리 들어갑니다. 또 한국에서 봬요.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거 좀 뭐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재밌게도 지금 세 분이 거론이 되는데 네.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예. 했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김종민 네.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모 매체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금시초문이다. 그리고 양정철 전 이제 민주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 예. 같은 경우도 나는 이제 일할 의사가 없다. 더 이상 어떤 정치 쪽에서 일할 의사가 없다. 네. 그런데 이제 박영선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네. 한국에 빨리 들어간다. 뭐 이렇게 들어온다, 예. 귀국한다, 뭐 이런 게 등등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이런 걸 할 때 정치권에서 이렇게 한 명 정도는 뭔가 이렇게 물밑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네. 약간 뭐 끼워 팔기라 그럴까 이렇게 뭐 섞어가지고 아닌 사람을 섞어서 이제 약간 언론 플레이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해석의 여지를 좀 약간 이제 할 여지가 있는데 뭐 자세한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예. 그런 점에서 이런 비슷한 논의가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당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나왔던 기사였는데 예. 그래서 완전히 근거 없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또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YTN 단독 보도에다가 네. 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수석급 이상만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누군지 알고 그거는- 있군요.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 이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 예. 저는 약간은 그런 전략적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전략적 의미. 왜냐하면 지금 워낙 총선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또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석 국민의 가장 핵심은 이 국비 카드거든요. 국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카드. 네. 이걸로 약간 국면 전환도 돼요.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예. 박영선 이른바 양정철 박영선 김종민 이야기까지 나온 것은 예. 뭔가 좀 외연을 확장해서 그렇죠. 더 통합의 길로 가겠다라는 이 메시지는 대통령실에서 제시할 수 있는데 참 인물이 없다. 인물이 한번 없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야권의 반응 예. 또 국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는 것이 사실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 이름이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 거론이 되면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거론이 되면서 그런데 예.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요. 예. 야당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 국민을 의식하라. 국민을 의식하라. 그래야 대박 카드가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인선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민사회 수석을 없애고 민정수석실 없앴는데 이걸 다시 좀 부활하는 방향과 또 정무특임 장관을 신설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실이 부활을 할까요? 민정수석이 담당하는 기능이 이제 우리가 예. 그 국가 정보기관들 있잖아요. 뭐 예. 넓게 보면 이제 국가기관들, 뭐 그렇죠. 검찰, 경찰, 예. 뭐 국가정보원 등등 이런 걸 하고 또는 이제 내부의 공직기관, 그렇죠. 그리고 뭐 사정기능 예. 이런 것들 담당하는 건데 이제 민정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역대 정부에서 비판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정기능 부분이 특히나 좀 비판적이어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뭐 법률비서관이라든가 등등 이런 예. 거를 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거는 네. 오랫동안 유지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유지된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이제 그 기능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그 기능에 부작용 있는 기능을 좀 빼면 정비하는 되는 방법이 거고. 있을 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약으로는 이제 물론 폐지한다고 해서 공약을 이행한 거긴 하지만 예. 어떤 이제 이런 기능을 좀 뭔가 이렇게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약간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여소 거야 국면이 되면서 그렇죠. 그냥 일반 여소야대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특검 전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예. 그런 거에 대응하려는 약간 좀 그 내부의 어떤 예.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부활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특임 장관을 신설하는 것은 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봐요. 효과적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2명의 특임 장관이 있었죠. 이재호, 주호영. 예. 상당히 꽤 효과적이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네. 지금 정무수석이 그다지 이렇게 야당과의 관계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못하고 있다. 뾰족히 나타난 예. 게 없어요. 예. 그럼 민정수석을 만들면은 또는 정무특보를 만들면 그런 게 가능해지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특임 장관이 왜 좋냐면 예.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임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러쿵 저러쿵이 아니라 예. 정책적으로 가서 이거 뭐 이태원 특검법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 뭐 해야 될 의정 갈등 이런 예. 부분인데 이거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야당과 더 많이 소통하고 필요하죠. 그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191석이나 되는 야권과의 협력 없이는 네. 법안 단 하나도 통과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예. 특임 장관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저 특임 장관에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 거론됐던 김종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야당이 반발하겠죠.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이 지금 여소 거야. 완전한 거야. 그래서 야당을 만나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야당 대표들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도 있고 뭐 이준석 대표도 있고. 그럼 이 야당 대표를 하나씩 한 분씩 다 만나야 되는 것인지 한꺼번에 만나야 되는 것인지 또 정말 만나야 되는 것인지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네. 총 8번을 이제 제안했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다 같이 만나는 자리는 따로 있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175석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을 먼저 만나는 게 순서. 여러 가지 이제 순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을 만나고 필요하면은 실제로는 오히려 좀 윤석열 대통령이 밀려서 만나는 모양새보다는 예. 오히려 공세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조국 대표도 만나고 예.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도 만나는 게 오히려 좀 뭔가 대통령실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너무 이걸 수세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만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좀 해야 될 것 중에 뭐냐는 예. 지금 임기가 2년이 다 채워져 가고 있는데 예. 우리가 3대 개혁이라서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등 예.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정부 발의 입법이 미진했던 편이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고 뭔가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무리하게 반대를 하면 국민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는 저도 이제 국회 보좌관 후배들도 많이 있지만 예.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게 거의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야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젠다의 어떤 재세팅, 예. 아젠다의 그러니까 정책 아젠다를 둘러싼 예. 전열 재정비 이런 게 같이 가야지만 실은 뭐가 국면이 되지 안 그러면 계속 끌려가고 공격당하고 네. 밀리게 되고 이런 거가 제가 보기엔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명세 소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게 또 이기는 정책이라는 또 명저를 그렇죠. 쓰셨는데 명저. 그 책에만 많은 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아들 부시가 되지 말고 오바마가 되라. 오바마가 왜냐면 되라. 예. 아들 부시는 잘 안 만났어요. 민주당하고. 안 만났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경색되고 정체성으로는 분명히 했죠. 왜 예. 그때 뭐 악의 축 이러면서 이제 뭐 그렇죠. 전쟁도 벌이고 예. 9.11 테러도 있었고 그 점에서는 뚜렷하고 분명히 했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소통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좀 많이 하면 좋은데 실제로 예. 대선 후보로 TV 토론 나왔을 때도 말을 안 할 정도였어요. 아니 토론회 나왔는데 말을 안 해요. 안 해도 너무 안 해. 근데 토론회 이제 나왔는데. 오바마의 경우에는 예. 공화당이 질릴 정도로 했잖아요. 그렇죠. 오죽해서 막 햄버거 싸들고 가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한테 그렇죠. 제발 좀 오바마 케어 예. 통과해. 저는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야당도 그렇고 여론도 예. 왜 안 만나냐 이러는데 예. 확 더 만나버려. 그게 계속 제 전략은.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히려 더 만나고 전화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요. 이쪽에서. 왜? 아니 정책 좀 도와주세요. 네. 그 법안 통과 좀 안 되겠습니까? 한 5번 통화하면 네. 한 번도 그러면 통과되는- 언론사에서 뭐라 예. 그랬어? YTN도 우리 YTN도 예. 대통령 5번이나 하루 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 법안 통과 열흘째 표류 중. 네. 이러면은 오히려 야당이. 대통령은 예. 이런 더 정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바마의 소통은 질렸다. 질렸다. 그러니까 질릴 정도의 소통을 해버려야 돼요. 질릴 정도로 그냥 해버려라.
대통령께서 또 예.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그 의원들이랑 같이 야당 의원들이랑 예. 술을 자주 드시면 어. 그게 또 뭔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실제로. 아, 그러니까 질릴 정도로 일단 만나가지고 좀 국면 전환을 하면서 또 아젠다까지 재세팅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야권은요 또 총선 끝나기가 무섭게 벌써부터 특검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민생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특검법을 가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 사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꼭 사수하겠다. 아니 뭐 그냥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사수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상임위원회 배분이라는 게 네.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걸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상임위에서 싹 다 가져가요. 아 가져가는군요. 그런데 한국은 왜 그러면 이 배분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냐? 네. 87년 민주화 이후에 아하. 88년 총선이 처음 이제였었는데요. 예. 그때 김대중 총재가 역할을 하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때 사당 체제가 됐었잖아요. 예.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네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의석별로 이거 배분하는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아, 그때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한국형 협치의 전통이 상임위 배분으로 볼 수 있어요. 의석수 배분으로. 예. 그리고 제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이게 깨진 거는 딱 한 번 깨졌는데 네. 2020년 바로 직전 총선 때 네.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서 네. 당시 국민의힘이 이제 103석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깨진 경우예요. 당시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당신네들이 다 가져가라 그냥. 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네. 그걸 감당하지 못할 거로 판단한 거예요. 네. 감당하지 못할 거로 판단해가지고 다 가져가라 그랬는데 나중에 전반기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예. 약간 이제 입법 폭주 등등에 대한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후반기에는 다시 나눠줬어요. 좀 나눠줬죠. 법사위원장은. 예. 그 얘기는 맥락으로 보면 민주당도 그게 우리가 좀 과했다라는 걸 인정해서 나눠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법사위원장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세게 얘기를 하는데 예. 기싸움 성격이 강하고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원장에서 세게 붙어서 예. 나중에 법사위원장을 좀 양보하면서 다른 거 가장 뭐 유력한 건 이제 과기방통위 같은 게 실은 그렇죠.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좀 결론 나지 않을까 저는 어.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우리가 당위적인 예. 것과 현실적인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야당이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게 키 역할을 하는 그런 그렇죠.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중요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놔주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실랑이 속에서도 예. 지대하게 높다. 근데 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예. 국민들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내용은 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지 민주당도 다시 한번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평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환호자격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일방주의로 상임위원장도 다 독식하고 네. 이 모든 의회를 그냥 야당 일방적으로 가져간다. 특검법만 한다. 특검만 계속해서 전국으로 만들어간다. 네. 그건 굉장히 싸늘한 반응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도 지금 민생 토론에 뭐 도스태핑도 하겠다는데 저는 좋아요. 이건. 네. 지속성 차원에서 네. 소통의 지속성 차원에서. 두 번째는 실천성 차원에서도 지금 뭐 900조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걸 계속 해야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네.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복귀하면서 어떤 건 GTX도 그렇고 공시지가 이 현실화 폐지하겠다는 건 뭐다. 그래서 예. 국민들과 만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실천성 들어갔고요. 예. 반응성이 중요합니다. 아, 반응성. 주제에 따라서 예. 상임위 소속돼 있는 야당 의원들 있잖아요. 다 초대를 하는 겁니다. 오든 안 오든 초대해야 돼. 와라. 같이 이야기하자. 이게 소통입니다.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이게 있다면 네. 김동연 지사도 오시라. 아, 와라. 같이 이야기하자. 예. 이러면 또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네. 반응성 어떻게 해서 대통령의 이 토론회에 야당까지 함께하면서 그러면은 야당도 거기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소통과 통합이 되는 거죠. 질릴 정도로 만나라. 그렇죠. 언제 어디서든 만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배 소장님께서는 법사위를 사수할 것이다. 최 소장님께서는 법사위는 사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또 한 번 다시 네, 좋습니다. 하는 한 걸로 명 하고. 못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무조건 나와주셔야 돼요. 네. 이번에 국회 준비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좀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당원분들이 국회에 다시 돌아오라 이런 화환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권 주자로서는 뭐 견제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그 복귀 시기 언제로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선거를 패배하긴 했으나 네. 특히로 이제 103석, 108석이면 상당히 참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 국민들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예. 대통령 책임이 좀 더 크지 않냐. 그렇죠. 이 패배의 원인에 예. 대해서 그런 여론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고군분투했던 거에 대한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 가지 그렇죠. 좀 예. 기존의 정치와 약간 다른 면들. 예. 그리고 뭐 다 떠나가지고 73년생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아. 어떤 이제 그 상징성. 상징성 또는 이제 잠재력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거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선거에서 뭔가 졌는데. 패배했는데 예. 곧바로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책을 집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책을 그래요.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한 템포 쉬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좀 해보고 예. 뭐가 좀 부족했던 건지 본인에 대한 부족함, 캠페인에 대한 부족함 예. 또는 이제 국민의힘 전체 및 윤석열 정부 그런 거를 좀 복귀하면서 약간 내공을 다지면서 네. 내공을 다지면서 등장해야지만 좀 의미가 있지. 그래서 시간을 가져라. 시기가 급한 것 같진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예. 정치라는 게 이제 교과서대로 작동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자 따지고 보면 예.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쉬었습니까? 아니셨죠. 이준석 대표 그냥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건너뛸게요 했습니까?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잊혀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잊혀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교과서가 작동하지 않는 정치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첫 번째로는 잠재성. 잠재성.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큼 잠재성이 없죠. 왜냐하면 정치를 30년 해도 잠재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지만 정치를 2개월 해도 잠재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역할성입니다. 역할성. 다양하고 참신한 걸로 지금 국민의힘을 뭔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억성. 기억성.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잊혀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작동하지 물론 이기는 정책의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전당대회에 나서야 된다. 아 오히려 전당대회. 왜냐하면 2년이 금방 갑니다. 아. 보궐선거 나서서 당선되고 예. 또 2년 후에 지방선거 오고 그다음 대선이에요. 바로 대선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선이 많이 남았지 생각했죠. 몇 번 눈 깜빡깜빡거리면은 내일이 투표일이에요. 아, 누구 깜빡깜빡거리면 내일이 네. 투표일이군요. 시간이 그렇게 가는군요. 사실은 대선이라는 것은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중반부 들어가면 그다음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빨리 나와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여당 지지자들이 총선 참패 원인을 한동훈 위원장보다 윤 대통령에게 찾는 것 이것도 약간 반영된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국민의힘을 또 누가 이끌어가는 게 좋은가 뭐 이런 분위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건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연임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이건 보세요?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좀 소상한 또 논리적 설명 우리 예. 최병천 소장님 말씀드려야 되는 거. 저는 당이 현실성 이런 거 다 따지고 싶지 않고요. 네. 그냥 출마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그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다라고 예.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안 그러면 그냥 선을 확 그어버리면 돼요. 지금도 뭉게뭉게 친명 또 이번 네. 당선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뭐 군불 그래서 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도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이렇게 봅니다. 느낌적인 느낌이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는 지금 예. 여러 가지 분들 뭐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지금 그 연임 다시 나오는 거. 예.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규정상으로는 이제 제한하는 거 당연히 없어요. 연임을 제한하는 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도 그 당대표 출마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대가 있고 추대가 있고. 경선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추대까지로도 좀 몰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점에서 약간 여론에 대한 예. 어떤 여론의 분위기 잡기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적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짧게 조국 대표와 경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단기적으로 협력 관계지만 저는 예. 장기적으로는 치열한 경쟁 관계, 처절한 경쟁 관계 될 수밖에. 왜? 그건 대선 때문에. 예. 대선 때는 누가 그 자리를 양보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 또 이른바 그렇죠. 지난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박용진, 예. 김경수까지 포함되면 그런 거야말로 정말 뭐 군웅 할거의 이 장이 되기 때문에 예. 그때는
가장 강력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는 조국이죠. 조국이 될 것이다. 진짜 될까요? 대선 주자가 될까요? 지금 그런데 두 분 모두가 이제 예. 이재명 대표는 아직 1심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조국 대표는 2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 실제로 어떻게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레이더를 쭉 펼쳐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여의도 레이더 다음 주에도 나와주세요. 네. 예, 지금까지 하기야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